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인큐베이터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최저 시급 이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오늘 스타트업 두 곳이 모두 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오늘의 평가 기준은 우선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미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매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고 있는 그 현재의 성과들 그리고 이 성과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시장을 크게 더 만들어갈 수 있을지 두 가지 점을 놓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고객 대기 서비스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이끌고 있는 테크 기업인데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주는 나우 웨이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누적 이용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미래창조가업부가 주관하는 KICT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나우버스킹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을 IT 기술을 통해서 혁신하는 회사입니다. 만들어지긴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서 같이 근무하던 멤버들끼리 나와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고요. 현재는 45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네. 사실 맛집을 방문하면은 길게 줄 서는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손님은 물론이고 또 매장 입장에서도 대기고객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나우 웨이팅 서비스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신 서비스고 또 이 서비스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서비스가 구동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면 태블릿이 있고요. 태블릿에 사용자분들이 전화번호나 매장을 이용하는 정보, 예를 들면 아이랑 몇 명이나 왔는지, 고기를 좀 덜 구워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기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매장주는 이 대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입장해야 될 시점에 손님을 편하게 부를 수 있고요. 이후에 이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손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불편함 대신에 뭔가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또 자유롭게 내가 언제 오면 되는지까지 알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매장 측에서는 어떤 혜택과 또 편의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들어간 매장 굉장히 다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붐비는 매장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몇 팀 남았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사실 모르시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그 고객 컴플레인 듣는 게 굉장히 힘드셨는데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손님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메신저로 대기 팀이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할 순서가 되면 알아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대하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밝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 좋아졌고요. 실제로 매장 입장을 관리하는 인건비 자체도 줄어들어서 매장주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맞춤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일어난 매장들도 있나요? 네.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이용하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마케팅이 매스하게, 브로드하게 여러 사용자에 쭉 뿌려진 형태였다면 저희는 고객군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기다린 시간이 10분이신 분, 20분이신 분, 그리고 방문해서 몇 분이신지 혹은 누적으로 해서 기다린 시간이 몇 분인지 등등을 분류해서 그 분류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 메시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쿠폰 날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오픈을 해보지도 않고 사용률도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저희는 10분 기다린 분한테는 1,000원 할인권을 드려봤어요. 사실 5, 6만 원씩 쓰는데 1,000원은 큰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형태에 대한 쿠폰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픈율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매장에 오시는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 매장 같은 경우는 항상 겨울이 비수기셔서 겨울이 항상 마이너스셨어요. 적자셨는데 올해 같은 겨울에는 12월, 1월 두 달 동안 매출 이익이 1억이 더 증가하신 경우도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고객 맞춤 마케팅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후발주자들도 사실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랑 경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고객, 그러니까 매장주겠죠. 매장주가 얼마나 저희를 잘 쓰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 외에 매장주를 위한 서비스가 저희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발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웨이팅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웨이팅 외에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다양한 매장주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풀 라인업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웨이팅만 관리하는 기존의 업체랑은 좀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장세 추이 어떤 수치들이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외식업 외에도 이게 다른 형태의 소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형태의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주 단위로 성장률을 체크하는데 저희의 성장률이 이제 매장 수가 기준이고요. 저희가 현재 주 단위로는 5.18% 정도 매주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 성공하는 IT 기업의 기준이 4에서 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계속 맞춰가고 있고요. 최근 1년으로 치면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식업 특히나 이제 식당에 맛집들이 몇 개나 되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 쓰는 곳은 맛집뿐만 아니라 볼링장, 뭐 축구장, 그다음에 뭐 VR 존 같은 데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병원이나 그리고 은행 같은 곳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쭉 쓰고 있어서 서비스의 확장 범위는 카테고리는 꽤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문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수익 모델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서비스의 수익 모델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자가 저희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 단위 사용료를 매장주에게 받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한 매장에 장사 잘 되시는 데는 80만 원씩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저희가 매출의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3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을 내시면 외식업장 같은 경우 굉장히 편하게 저희 서비스를 쓰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부가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식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챗봇 주문 서비스를 통해 새로 시작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과 편의를 더 제공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 챗봇 주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있는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옮겨온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도 저희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하게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하던 스탬프, 그 다음에 손님을 호출하는 동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벨 작업까지도 전부 다 하나로 쓰실 수 있게 만든 서비스라서요. 매장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카카오 챗봇 주문 연동 이후에 뭔가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합 서비스로서 발전되는 방향성 이런 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상공인들 매장은 저희가 웨이팅을 시작했던 건 입장을 관리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입장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문, 그 다음에 물건을 제조하고 음식을 제조하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고객들에 대한 관리 CRM까지 영역내는 게 전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전체 시나리오를 저희는 지금 다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웨이팅 이후에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은 다양한 형태의 주문, 예를 들면 모바일이건 키오스크건 혹은 기존에 있었던 매장 대면 주문이건 다양한 주문들을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주방에서 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픈은 되어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주방에서는 올곧게 맛있게만 만들면 되게끔 하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가능하던 기능들을 지금 소상공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카페들한테 상당한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신규 서비스들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 전략이나 또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특히 매장주를 위한 서비스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매장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을 더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매출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주가 꼭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매장주가 IT 서비스와 연계되려면 저희를 통하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 하는 그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하기 위해서 현재는 최근에는 백화점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좀 피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이제 손님들이 와서 쇼핑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맛집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백화점 중심의 식당들을 케어하고 거기에 줄을 대신 서드려서 매장에 쇼핑을 더 하실 수 있게 그런 동선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재래시장이나 기타 지방 상권들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관련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저희랑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작년 말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인도네시아, 뭐 대만, 태국, 일본 같은 시장으로 저희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또 조사하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는 그 기간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IT를 전공하시고 또 IT 팀을 데리고 있는데 정말 이종 업종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치하고 하는 이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저희가 진짜 IT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 메모지에 전화번호 받아서 웨이팅하던 거를 그냥 태블릿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분들이 그 운영을 해오는 하나하나의 노하우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겉핥기, 정말 기술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그 키워드가 리스펙트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해온 작업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기술이 앞이 아니라 서비스가 앞서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장주가 쉽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냐를 고민하고 그걸 풀어내는데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김 대표님, 나우버스킹의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봐야 될까요? 나우버스킹은 이전 투자 라운드들을 놓고 볼 때 지금 한 C 라운드 정도 될 걸 보여집니다. 네. 최종 기업 가치 얼마입니까? 최종 기업 가치는 약 5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500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실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적 부분과 향후에 예상되는 매출, 그다음에 시장 규모들을 고려해봤을 때 약 500억 정도로 예상해봤습니다. 네. 전상현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기업이 어떤 마음으로 서비스 만드는지 말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 테크본색을 통해서 IT 기업이 어떤 마음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지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저희 앞으로 계획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그 웨이팅 서비스를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적으로 뭔가 기다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IT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